옆에서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 팔이 한쪽이 안 움직여? 이러면 강제로라도 진료를 보게 해야 됩니다. 같이 와주셔야 돼요. 가슴이 아프거나 체한 느낌이 난다 그러면 초응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응급실에 오시는 모든 환자 보호자분들은 가장 응급이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 당신은 응급이 아닙니다 얘기해봐야 협상할 문제도 아니고 설명해서 가르칠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 에너지도 저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했을 때 또 너무 응급인데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제는 일요일이라 안 왔어 하시면서 뇌경색 때문에 후유증 다 온 상태로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반신불수 상태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가슴 움켜쥐면서 별일 아닐 줄 알았지 내가 와 이러면서 앞에 와서 의식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정말 골치 아프죠. 진짜 응급한 질환은 오셔야 되고요. 애매하면 119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119에 문의하면 또 119가 와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물어보고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상담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상의를 해서 이게 응급인지 아닌지, 가야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완전히 변형이 있다, 손가락이 빠졌는지 부러졌는지 이미 꺾여서 제대로 된 모양이 아니야 이러면 가야죠. 손목이 퉁퉁 부어있거나 아니면 딸깍딸깍거리거나 이거는 탈구잖아요. 그리고 신경이 눌려갖고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응급이 맞습니다. 6시간 이내에 처치 안 하면 후유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누르기만 해도 아픈 거 이런 거 당연히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니까 와야 되는 거고, 그런 거 말고 긁힌 거 아니면은 그냥 단순 타박상에 누가 봐도 멍든 거, 기전 자체가 심하지 않은 거 이런 거는 집에서 통증 조절하고 다음날 외래 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응급실을 갈 때 응급실이 또 단계가 있잖아요. 무조건 대학병원 가려고 하지 마시고 2차 병원 응급실, 지역 응급의료 기관 가도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는 지역 응급실을 가시고, 중증인 것 같다 하면 지역 응급의료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쪽을 가시고, 권역 응급의료 센터는 사실은 환자가 걸어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최종 응급실이라는 거는 119에서 확인돼서 진짜 이거는 대학병원급만 가야 된다, 내지는 아니면 1차 병원, 2차 병원에서 진단 받고 이거는 꼭 가야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해서 실려가는 환자만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2, 3만 원 더 내면 되지 뭐 그러고서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은 잘못된 거예요. 고쳐져야 되는 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술 많이 먹고 토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게 뭐 한 번, 두 번이면은 뭐 그럴 수 있고요.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그게 계속 구토를 심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되면 알코올 중독 환자인 상태에서 술 때문에 구토가 발생하면, 내지는 복통이 발생하면 알코올성 산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몸에서 식사를 안 하고 아니면 물 같은 걸 안 마시고 술만 마시면 술이 액체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몸에서 탈수를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몸에서 대사가 되면서 물을 많이 끌어당겨서 쓰기 때문에 탈수가 됩니다. 탈수가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 몸이 대사할 물도 없어지면 당대사가 안 되고 케톤 대사라는 걸 해요. 그럼 케톤이 몸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몸에 있는 피가 전부 다 산성으로 심하게 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간 환자는 몸에 산증이 돼가지고 지금 당장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술을 매일 드시는 분이 최근 식사를 안 하시다가 구토를 시작했다, 초응급입니다. 산증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수액을 다량 부으면서 비타민 B1이라는 걸 빠르게 공급을 해줘야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어요. 평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구토를 하는 거라면 그거는 말 그대로 알코올성 위염입니다. 위염인데 그게 아니라 술을 매일 드시던 분이 그러면 진짜 큰일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OT 때 사고 많이 나잖아요. 매년 사고가 나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학생 초입 온 학생들은 술을 아직 경험을 안 해가지고 자기 주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고, 선배들은 잡는다고 또 먹이고, 의대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1학년 때 갔는데 OT 때가 제 생일이었어요. 선배님이 그걸 알고 있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4명 같은 테이블에 있는 애들 일로 와봐. 동기가 사랑하는 만큼 마신다 이런 거예요. 그 앞에서 이미 충분히 마셨거든요. 근데 동기가 사랑하는 만큼 마시려니까 이게 됩니까? 초록색 병 딱 주니까 조금 마시고 넘어가고 조금 마시고 넘어가고 조금 마시고 넘어가고 마지막 애가 그 한 병을 이렇게 다 마신 거예요. 의식을 잃고 쓰러졌겠죠. 불 끄고 이제 정신을 잃고 자는 거죠. 근데 어디서 으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잠결에 그걸 듣고 이게 뭔 소리야? 일어나 봐야 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을 딱 켰는데 누운 상태 그대로 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사람 죽었구나 이러고서 선생님 막 이러면서 바깥에 막 부르고 난리가 났고 막 식기가 닦이고, 다행히 응급실 가지는 않고 빠르게 발견을 한 상태여서 크게 문제는 안 됐는데, 이런 상태로 2, 30분만 노출되고 그냥 아무도 못 발견하면 그냥 사망하는 그 사고가 나는 겁니다. 술 주량 자기가 얼마큼 마셔야 취한지 모르는 사람이 남이 억지로 마셔서 생기면 이런 사고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그냥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큰일. 꼬매야 되는 기준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아요. 어느 부위든지 1cm가 넘는다 그러면은
꼬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넘으면 그래도 꼬매야 돼요. 키 얼굴은 5mm만 넘어도 두 바늘 정도 꼬매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나 아니면 손이나 이런 데는 1cm 조금 안 돼도 꼬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벌려봤더니 이제 조직이 지방 조직이 아니라 뭔가 근육이 보인다거나 이럴 정도로 크면 당연히 응급실 오셔야죠. 처치가 필요하니까. 노란색이 대부분 지방이고 좀 흰색도 지방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인대인 경우가 있어요. 반짝반짝한 이렇게 보이면 인대입니다. 그거는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인대가 노출됐다는 거는 의사가 확인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애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혈이 안 되는 것도 응급실 오시는 이유가 되죠. 꾹 눌러서 지혈해봤는데 안 된다. 깨끗한 수건으로 꾹 눌러봤는데 지혈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응급실 오셔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동맥이 찢어진 경우니까 당연히 오셔서 수술방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터지는 경우. 욱 이러는 것도 굉장히 새 동맥이 찢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볼 때는 안 급한 건데 환자가 볼 때는 급한 것도 문제지만 의사가 볼 땐 급한데 환자는 안 급하다고 안 오시는 것도 너무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오시지 마셔라라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급해 보이면 일단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차라리 나은 겁니다. 어떻게 유명한데 간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졸중 때문에 내 팔이 한쪽이 이렇게 떨어져서 힘이 떨어져도 본인은 인식을 못해요. 이쪽을 무시하는 뇌경색 증상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옆에서 아는 사람이 그걸 확인시켜주고 빨리 응급차를 태워 보내야 돼요. 괜찮다 그럴 때 네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괜찮다고 하는 것도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 반신을 니글렉트 무시하는 증상도 있거든요. 뇌 한쪽이 막혔을 때. 그래서 이렇게 들어봐서 한쪽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걸을 때 비틀거리거나 혀를 내밀어 봤을 때 한쪽으로 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침을 흘리거나 한쪽이 안 움직이거나 인상을 이렇게 찡그려 봤는데 한쪽은 이렇게 된다든지. 물론 얼굴 신경염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뇌경색을 확인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실 오셔야 되는 질환이에요. 뇌경색을 확인하는 MRI를 찍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여전히 간과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혈전을 녹일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길으면 6시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시간에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긁어내든지 혈전을 녹이는 약을 써야 되는데 그 타임 넘어서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음날 오시거나 푹 맞았는데 본인이 푹 맞았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이제 그게 뇌경색이 아니라 뇌출혈이었으면 이제 양이 늘면서 또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셔서 꼭 빨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옆에서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말이 어눌해졌어, 얼굴 움직이는 게 이상해, 팔이 한쪽이 안 움직여, 이러면 환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강제로라도 진료를 보게 해야 됩니다. 같이 와주셔야 돼요. 요즘은 젊은 사람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워낙에 혈관 질환의 나이가 젊어졌잖아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심근경색 같은 그런 심장혈관 좁아지는 게 훨씬 더 나이가 젊어졌는데요. 처음에 배울 때는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면은 흉통일 때 심근경색을 의심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나이가 파괴된 지 오래입니다. 40대 심근경색은 이제 흔한 얘기가 됐고 30대 심근경색을 간혹 가다가 보기도 해요. 30대 고혈압은 이제 엄청 흔한 일이 됐잖아요. 혈관에 안 좋은 음식들, 혈관에 안 좋은 식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되는 건데 심지어는 20대 심근경색도 몇 번 봤어요. 작가 일하느라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항상 지내시고 라면 같은 거 끼니 때우면서 작업 많이 하셔야 되고 밤새서 일하셔야 되고 이러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흉통 오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실려 오셔서 혈관 빨리 뚫고 다행히 완쾌돼서 퇴원하셨는데 이런 생활을 가지신 분이면 20대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심장혈관이었을 때 심근경색이 오는 거고 그게 뇌혈관으로 오면 뇌경색, 뇌출혈이 오는 거거든요. 특히 고혈압 환자 중에 혈압약 평생 먹는 게 싫어서 안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은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어리다고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 가족력 있으신 분, 그 다음에 고혈압을 진단받았는데 무시하고 계시는 분, 비만이신 분 안심 못해요. 평소에 가슴이 아프거나 아니면 체한 느낌이 들어도 이 체한 것 중에 또한 10에서 15%는 심근경색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슴이 아프거나 체한 느낌이 난다 그러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니 젊은 사람이 체할 수도 있지 이러고 그냥 넘어갔을 때 그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어려운 부분은 당뇨 있으신 노인분들은 심근경색인데 흉통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 있어갖고 말초 감각이 상실되신 분이나 아니면 가슴 쪽에 수술하신 분, 말초 신경이 망가져 있으신 분들은 신경 감각이 없으니까 가슴 아픈 걸 못 느끼는 분도 있어요. 심근경색인데 가슴이 안 아프면 뭘로 알겠어요. 어지럽거나 뭐 이런 걸로 오셔가지고 나중에 심근경색을 진단받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개나 고양이한테 물린 것도 꼭 광견병을 걱정하지 않더라도 요즘 우리나라에 최근 5년간 광견병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한테 물리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물린 경우는 광견병 걱정은 거의 안 해요 이제. 그런데 길고양이는 조금 걱정해야 되고요. 동물의 이에는 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동물의 이빨에 의해서 생긴 상처는 바로 꼬매지 않아요. 열심히 세척을 하고 항생제를 세게 쓴 다음에 열어놓고 소독만 해서 덮어놓고 꼬매지 않고 이제 다음날 외래 출시를 시켜요. 2일에서 3일 정도 봐가지고 농양이 생기거나 그런 소견이 없는 걸 확인하고 꼬매요. 항생제에 어느 정도 반응이 돼서 균이 다 사라졌다고 싶을 때 꼬매요. 안 그러고 균이 이제 이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걸 꼬매면 안에다 균 넣고서 그냥 배양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열어놓고 소독하면서 며칠 봅니다. 근데 더 문제는 우리 사람의 이는
이는 그나마 좀 깨끗할 것 같잖아요. 사람의 이가 더 균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로 물렸을 때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감염 가능성을.